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한 게 위법이라면 우리나라 3,500억 달러 투자한다 막 딜들이 오갔는데 이게 위법이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가나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국 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이뤄질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라는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하나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이 펜타닐, 마약을 불법 유통한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를 했고, 두 번째는 상호 관세라고 해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심 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모두 다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고, 이제 최종 대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전에 이 대법원에서 공개 심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미국의 대법관 구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9명 중에 6명이 보수 정권에서 지명한 대법관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위법이라면 지금 미국 국내법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게, 관세 전쟁을 선포한 게 위법이라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고 3,500억 달러 투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 관세 15%로 낮춰주고 지금 이런 막 딜들이 오갔는데 이게 위법이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왜 이 지금 IEEPA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위법한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제 명확하게 이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정부 측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거냐라고 하면 여기에 regulate importation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를 근거로 우리는 관세를 부과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관세라는 게 일종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단순히 수입을 규제한다는 이 문구에 이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준 것이 맞냐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요 질문 원칙이 있어요. Major Questions Doctrine이라고 하는데, 의회가 정부에게 이렇게 권한을 위임을 할 때 특히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일수록 명확하게 위임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위임 원칙이 있는데, 의회에 입법권은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큰 파급력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위임되지 않은 것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지금 논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세를 부과를 한다는 게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관세를 부과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세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는 의회의 입법권 자체를 위임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거는 비위임 원칙에 따라서 적법할 수가 없다라는 지금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측 변호는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수입을 규제할 때는 관세를 당연하게 사용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포함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EEPA라는 아이파, 이 법의 전신이 트위아라는 법인데, 이 법에서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 유명한 1971년에 그 더 이상 금본위 제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미국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하도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더 이상 자기네들이 찍어내는 돈만큼의 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그래서 이제 변동환율제로 가는 시기인데, 그때 닉슨 대통령이 이 법의 전신은 트위아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측은 야, 그때 이 법의 정확히 전신인 그 트위아를 기반으로 닉슨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역사가 있는데 왜 이게 문제라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중요 질문 원칙과 관련해서 정부는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는 외교 안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권한이고 대통령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중요 질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정부는 야, 그리고 이거는 외교 관련 사안이야. 그러니까 이건 중요 질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비임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 법을 만들 때 명확히 대통령이 이걸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다 이런 한계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의회가 원하면 자기네들이 합의해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를 해제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비임 원칙에 위반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할 점들은 이 대법관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지금 정부 측에 이 3시간 동안 질문을 계속 퍼붓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법관 구성을 보면은 보수 정권에서 부시랑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6명.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지명한 2명, 바이든 정부에서 지명한 1명. 이렇게 6대3으로 나뉘는데 이 3명은 당연히 불보듯 뻔하게 비판적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계속. 근데 이 6명이 과연 어떤 태도를 기반으로 질문을 했는지, 이것이 좀 제가 재미있게 봤던 점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로버츠라는 대법관장, 전체 Chief Justice거든요. 로버츠가 내린 그 결정의 95%가 다수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버츠의 입장도 굉장히 주목해서 볼 점이었는데요. 로버츠가 딱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정부 측 말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어느 물품에나 아무만큼의 관세를 다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야말로 경제에 엄청나게 파급력이 미치는 건데 중요 질문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굉장히 이 사람도 이게 회의적이라는 것을, 의회 명확한 위임 없이 이 정도의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 또 그 중에 베럿이라는, 근데 이 베럿도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많이 해요. 뭐에 대한 거냐면 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거기서 이끌어낸 거냐. 왜냐면 이 법을 자세히 보시면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동사가. 규제할 수 있다, 무력화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 regulate, 규제라는 말만 넓게 해석해서 관세 부과가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맞아?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관세는 세금이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의회에서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법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미 여기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5명이죠. 지금 9명 중에 이미 모르겠어요. 이 베럿이랑 로버츠 이 대법관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이 지금 심리 속에서 하는 질문들을 보면 굉장히 좀 회의적인 질문을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orsuch라는 또 나름 보수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의회가 사실상 자신들의 권한을 그냥 정부에 이렇게 넘길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의회가 정부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줬을 리가 없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서 캐버너 대법관이 좀 이 정부 측 변호인의 수긍하는 반응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오히려 정부 측 변호사가 한 말을 기반으로 반대 측을 신문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 6명 중에 3명은 확실히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기반으로 질문한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보수 쪽 대법관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비판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 보수 진보를 얘기할 때 미국에서 이 보수 쪽은 연방 정부의 권한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대통령이 아무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연방 정부에게 큰 권한을 지금 인정하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법관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 많은 언론에서도 이 공개 심리가 있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파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좀 위법이 날 확률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대법관도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근데 말이야, 이거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세를 이렇게 환불해 주는 거야? 되게 복잡한 일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반대측, 이게 소송을 건 측에서는 정부가 일단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다 얘기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 소송 건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그 외 수많은 이제까지 수입하면서 그동안 관세 부과를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환불을 어떻게 해줄 거냐 라는 지금 실질적인 질문을 지금 대법관이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베럿이라는 보수 쪽 대법관이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도 이거 엄청나게 복잡해지겠는데? 라는 약간 혼잣말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은 어쨌든 이 대법관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적법하진 않은데 이걸 그냥 위법이라고 때리고 다 환불해주라고 하면은 이거 정부가 이거 난리가 나겠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조율을 할지 그게 또 앞으로 판결이 나오면은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위법하다고 놔도 결국에는 다른 법을 근거로 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예를 들면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그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관세를 높여가지고 1차 무역 합의를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한 거였거든요. 그거는 무역법에서는 이제 여러 조항이 있어요. 301조 있고 232조 있고 이런데 301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뭔가 잘못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피해를 입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232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만약 이게 위법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왜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 IEPA라는 그 어떤 닉슨 쇼크 때 한 번 있고 그 어떤 대통령도 이걸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는데, 이 법은 보통은 이제 뭐 제재를 할 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거를 기반으로 했냐? 그 이유는 그 무역법은 사실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정식 조사도 착수를 해야 되고 뭐 청문회, 의견 수렴 이런 행정 절차들을 거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어떤 제한들이 막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막 이제 리버레이션 데이야 상호 관세 몇 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율성을 갖고 유연하게 이 관세 전쟁을 좀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기반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한 걸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무역법 뭐 301조, 232조 이런 거를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12개월, 18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까 예상을 하는지는 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는 아마 연내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이거 관세 다 위법이에요, 다 예전으로 돌려놓습니다 라고 판결이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나라는 뭐 3,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죠. 팩트시트도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꼭 관세가 아니더라도 뭐 협박을 할 것 같아요. 이뤄낸 합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미국이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많으니까요. 또 관세 협박은 1년 뒤에 뭐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무역법을 기반으로 절차를 거치면 그 부과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발의 혼돈은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관세가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뭐 다른 경제 제재가로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러니까 합의한 거를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에 대한 레버리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 같은데, 관세가 아니어도. 그래서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 유튜버 가나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가 아주 조금 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20명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궁금한 점이나 제가 다뤘으면 좋겠는 이슈 같은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